어제 시장은 연준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금리는 동결됐지만 시장이 원했던 금리 인하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준은 올해 안에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겼고 그 한마디에 다우, S&P 500, 나스닥이 줄줄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나스닥이 1.9% 반등했습니다. S&P 500도 1%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는 더 강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 넘게 급등했고 인텔은 하루 만에 10% 넘게 뛰었습니다. 이상하죠? 연준의 메시지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갑자기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은 왜 다시 AI와 반도체를 샀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연준 쇼크 하루 만에 나스닥이 반등한 이유, 시장이 왜 다시 기술주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반등을 진짜 회복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선별장으로 봐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금리를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금리 동결 자체를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진짜 원했던 건 금리 인하 신호였습니다. 유가가 내려가고 중동 리스크가 줄어들고 물가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연준이 조금 더 부드러운 메시지를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가를 아직 안심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쪽에 가까운 신호를 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실망했습니다. 금리 동결이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하 기대가 깨진 게 문제였습니다. 특히 고평가 성장주와 AI주는 이런 환경에 민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AI주와 반도체주는 지금 벌어들이는 돈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 이익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게 유지되거나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는 낮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먼 미래에 벌 돈을 지금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 쇼크가 나오면 가장 먼저 부담을 받는 쪽이 나스닥과 고평가 기술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게 금리 부담이 남아있는데 왜 하루 만에 나스닥은 다시 반등했을까요?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반도체 개별 호재입니다. 이번 반등에서 가장 눈에 띈 건 인텔이었습니다. 인텔은 애플과 미국 내에서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파트너십 소식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별 종목 뉴스처럼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훨씬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스는 미국 안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다시 키우겠다는 흐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에는 반도체가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스마트폰, 서버, 클라우드, 자율주행, 국방, 전력 인프라까지 반도체가 거의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를 해외에만 맡기지 않으려 합니다. 미국 안에서 설계하고 미국 안에서 생산하고 핵심 기업들이 공급망을 붙잡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인텔과 애플의 협력 소식은 바로 이 흐름을 자극한 겁니다. 시장은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직 반도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AI 수요도 살아있고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라는 정책 모멘텀도 살아있다. 그래서 인텔만 오른 게 아니라 반도체 업종 전체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같은 AI 관련 반도체주에도 매수세가 들어왔고 반도체 지수는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장이 연준을 무시한 게 아니라 더 강한 재료를 고른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반등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준 걱정은 끝났구나. 금리 부담은 사라졌구나. 이건 아닙니다. 연준 리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깨진 것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시장은 높은 금리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 다시 고르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기술주를 무조건 산 게 아닙니다. 뉴스가 있고 실적 기대가 있고 정책 모멘텀이 있고 AI 수요와 연결된 주식에 돈이 다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선별장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웬만한 주식이 같이 오릅니다. 하지만 선별장에서는 같은 기술주 안에서도 갈립니다. AI 반도체처럼 수요가 확실한 곳은 다시 매수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약하거나 비용 부담이 크거나 성장 스토리가 흔들리는 기술주는 계속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단순히 기술주 반등으로 보면 부족합니다. 진짜 핵심은 기술주 안에서도 돈이 갈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유가와 중동 리스크입니다. 최근 시장을 흔든 또 하나의 큰 변수는 유가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합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유 공급 불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물가 부담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가 부담이 낮아지면 연준이 금리를 더 강하게 올려야 할 이유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연준이 바로 금리 인하로 돌아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합이 조금 완화된 겁니다. 최악의 조합은 이런 겁니다. 유가는 계속 오르고 물가는 다시 자극받고 연준은 더 매파적으로 변하고 기술주는 고평가 부담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가가 안정되면 이 중 하나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장은 연준 부담이 남아있어도
육아 안정과 반도체 호재를 근거로 다시 위험자산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낙폭 이후 되돌림입니다. 시장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흔들리면 다음 날에는 일부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성장성이 살아있다고 보는 업종은 조정이 나오면 바로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AI와 반도체가 바로 그런 업종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AI 장기 성장을 믿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되고 있고 빅테크의 AI 경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 기업들은 더 많은 서버를 필요로 하고 서버에는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특히 AI 반도체, 고성능 메모리, 네트워크 장비, 전력 인프라까지 연결되는 산업은 아직 수요가 살아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연준 때문에 하루 흔들렸다고 해서 시장이 AI 스토리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금리는 부담이다. 하지만 AI 수요는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 아무 기술주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수요가 확인되는 반도체와 인프라 쪽을 다시 보자. 이게 오늘 반등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반등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진짜 상승장의 재개일까요? 아니면 하루짜리 반등일까요? 여기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반등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했고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올랐고 인텔 같은 대형 반도체주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시장이 아직 AI와 반도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연준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확실히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육아 안정도 아직 완전히 확정된 평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과 이란 합의가 실제로 잘 이행되는지, 호르무즈 해협 원유 수송이 안정되는지, 유가가 계속 낮게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AI주와 반도체주는 이제 기대감만으로 계속 오르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다시 사주더라도 다음 단계에서는 실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금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반도체 주문이 계속 강한지, 마진이 유지되는지, 빅테크가 AI 투자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이익을 키울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연준 쇼크가 끝난 게 아니라 시장이 그 안에서도 버틸 종목을 고르기 시작했다. 금리 부담이 사라진 게 아니라 높은 금리에도 성장성을 증명할 기업만 다시 선택받고 있다. AI 랠리가 무조건 다시 시작된 게 아니라 AI 안에서도 실적과 정책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앞으로 봐야 할 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첫째,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2년물 금리는 연준 정책 기대에 민감합니다. 2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성장주 반등은 다시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 지수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오늘처럼 강하게 이어지는지 아니면 하루짜리 반등으로 끝나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인텔 뉴스가 업종 전체로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인텔만의 개별 호재로 끝나는지 아니면 미국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흐름으로 번지는지 중요합니다. 넷째,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같은 AI 핵심주의 흐름입니다. AI 반등이 진짜라면 핵심주가 같이 버텨줘야 합니다. 다섯째, 육아와 중동 리스크입니다. 육아가 다시 튀면 연준 부담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아가 안정되면 시장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연준 쇼크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안에서도 다시 AI와 반도체를 골라 샀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부담이지만 AI 수요와 반도체 정책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시장은 예전처럼 모든 기술주가 같이 오르는 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실적이 있는 기업, 정책 수혜가 붙는 기업, AI 수요가 숫자로 확인되는 기업, 높은 금리에서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선택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기대감만 있고 실적이 약한 주식은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을 보고 무조건 안심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의심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의 메시지를 정확히 읽는 겁니다. 어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깨지면 고평가 주식은 위험하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AI와 반도체 안에서 진짜 수요가 있는 곳은 다시 산다. 이 2가지 메시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결국 시장은 연준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연준 리스크를 인정하면서도 그 리스크를 이길 수 있는 성장주를 다시 고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연준 쇼크는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시 AI를 샀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AI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AI 기업인지입니다.